이 ESG 데이터를 상장 기업과 비슷한 정도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석 전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저도 추석을 가족들 같이 보내고 왔는데요.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사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 유튜브를 하니까 이 유튜브에 대해서 쓴소리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좀 쉽게 하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되네요. 임팩트원의 기사 콘텐츠, 이런 기사 콘텐츠는 상당히 ESG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의 ESG 팀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관련한 이제 정부 기관에서 ESG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웹사이트인데 유튜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저희가 파생을 해서 유튜브도 찍으면 좋겠다 하고 무리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긴 한데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아주 쉽고 대중적이거나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때는 또 어떤 전문가 분들을 패널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그럴 만큼의 막 어떤 리소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어쨌든 원소스 멀티유즈로 계속 이렇게 찍어 나가고 있는 건데 좀 쉽게 하라라는 이야기 애청자의 쓴소리를 들어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조금 쉬운 거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ESG 관련된 주식 얘기를 좀 아예 다루든지 아니면 오히려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뭔가 환경이나 기후변화 아니면 이런 관련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쉬운 얘기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데도 뭐 어려운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콘텐츠 자체가 이런 콘텐츠니까 준비될 때까지는 좀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 CDP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관련한 기후나 환경 관련한 공시하는 이니셔티브 단체 기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CDP. 여기에서 비상장 기업들도 탄소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BP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흥미로워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발단은 이겁니다. CDP가 1000개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들한테도 어떤 표준화된 환경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ESG에 대한 요구는 탄소나 기후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는 주로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대기업들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견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한테도 탄소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확대하는 요구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타겟에 대한 기업이 바로 BP입니다. BP, British Petroleum. 세계 2위의 석유화학 기업이죠. 이 BP가 타겟인데 BP가 왜 이런 사례로 등장했냐면 블룸버그에 이제 BP의 사례가 쭉 나와 있는 게 너무나 아주 블룸버그가 완전 심층 보도를 했어요. 한 몇 달 전에. 그게 이제 제가 흥미 있어서 한번 같이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 7월에 BP가 알래스카의 석유와 가스 생산 부분을 매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표하기를 60년 알래스카 석유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꺼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거래 규모가 한 56억 달러니까 6조 5천억 원. 이거를 인수한 회사가 힐코프 에너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BP가 당연하겠죠. 이 알래스카의 어마어마한 석유 가스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게 줄었겠죠. 한 8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얘기하기로는 BP한테는 탄소가 마이너스겠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탄소가 플러스했다. 힐코프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왜 그런지 그거를 추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을 보면요. 석유 거인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when an oil giant walks away?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너무나 긴 기사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청정 에너지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BP가 본인들 회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 이후의 어두운 이면
그 뒷면을 집중 조명한 기사였는데요. 지난 3월 말에 BP가 자기들이 스코프 1 직접 배출하는 거, 그리고 스코프 2 자기들이 사오는 전력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6%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래스카 유전을 매각한 것도 영향이 컸다. 그런데 알래스카 그 자체 그 지역에서 보면은 BP가 그 유전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더 늘었고, 그리고 또 그 데이터도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힐코프 에너지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BP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만 다 관심을 쏟지 힐코프 에너지의 탄소 중립에는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힐코프 에너지는 휴스턴에 있는 억만장자 제프 힐데브란드, 이 사람이 소유한 회사인데 그 탄소 중립 시대의 좌초 자산들, 버리는 자산들, 아무도 원치 않는 석유, 가스, 자산 이거를 다 매입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는 쉐브론으로부터 유전 현장을 인수하고 그 유전에서부터 마지막 한 방울, 석유 한 방울까지 짜내는 걸로 유명한 그런 독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 주 정부 기록에 보니까 힐코프 에너지는 2015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거의 BP보다 3배나 많은 여러 가지 위반 사건을 저질렀고, 그리고 힐코프와 그 계열사들에 의한 원유 유출 사고도 30%나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이런 이제 매각을 해버린 이런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블룸버그가 기후를 연구하는 연구 그룹에 의뢰해서 제3자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생산량이 한 4.7%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치면 한 8.2%가 더 늘었다라는 거고, 뭐 내연 기관차로 치니까 10만 8천 대가 차가 더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BP가 올해까지 정유나 가스 사업을 3개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파트너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런 비슷한 거라는 거죠. 정보 공개 요구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곳들이 주로 이제 매각 파트너이기 때문에 결국은 폭탄 돌리기다. 이게 폭탄 돌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초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올해 초에 기후 정상회담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자초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들부터 자꾸 디베스트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정유사들이 당장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지는 않고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니까 자꾸 자초자산을 매각을 해버리고, 그럼 이 자초자산들은 누군가는 인수할 텐데 얘는 점점 더 어둠의 자식들이 돼가면서 전반적인 생태계 이 탄소 중립이 전 세계가 다 탄소 중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곳에서만 뭐 탄소 중립 된다고 얘기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 기사에 보니까 최근에는 자꾸 추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NGO 뭐 학자들이 인공위성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막 추적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막 앞단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은 막 계속 탈석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조건 투자 처리하시오라고 막 아무래도 NGO나 앞장서서 이 아젠다를 제시하는 쪽에서는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요게 투자자들의 압박에 의해서 금융기관들도 뭐 하나씩 둘씩 계속 손을 털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문, 퀘스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DP에서 이런 발표를 한 거죠. CDP에서 자기들이 최근에 발표를 한 내용이 2조 3천억 달러, 한 2,680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CDP를 통해서 1,000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한테도 표준화된 환경정보 공시를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ESG 정보를 좀 투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좀 겉으로 드러내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CDP가 비상장 기업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표준화된 환경 공개 설문지, CDP가 원래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CDP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의 ESG 데이터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은 점점 증가하고 2020년에 거의 뭐 기록적인 공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CDP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한테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탄소 자산을 비상장 기업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방지하고 정유사들, 화학회사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한테 힘들더라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낼 수 있도록 하는 압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상장 기업한테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비상장 기업은 아직은 조금 그런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사실 최근의 트렌드는 비상장 기업들도 계속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이 ESG 데이터를 상장 기업과 비슷한 정도로 이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ESG에 대한 데이터가 업계의 비교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비상장 기업들도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런 지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려웠나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다음에는 갖고 찾아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